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을 쉽고 간단하게 팍스 밀키트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투자 전략으로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공개해 드리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9시 20분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밸류타이머 김연홍 전문가님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자, 전문가님과 더 가까이서 소통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도 준비해뒀습니다. 샵 3989 번호로 문자메시지 김연홍 혹은 밀키트라고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입장 링크 누르고 들어오셔서 오픈 채팅방 내에서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종목과 가격 전략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방송 종료 이후에도 전문가님과 더 다양하게 소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 리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말 배당을 노린 기관 투자자들의 패시브 자금 유입과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한 개인들의 매도세가 밀당을 하다가 결국에는 기관이 승리했습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 오전에는 다소 불안한 흐름을 보이다가 점심시간 이후 상승권에서 움직이며 강보합으로 마쳤습니다. 크리스마스 대체 공휴일과 박싱데이로 글로벌 증시들이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전반적으로 거래도 없고 장이 얇은 연말 한산한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 거래일 만에 다시 1270원대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전날보다 6원 내린 1274원 80전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달러화 약세와 아시아 통화 강세 흐름이 이어졌고 국내 증시도 소폭 상승 마감하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환율을 내림세로 이끌었습니다. 코스피는 0.15%, 포인트로는 전거래일 종가보다 3.5포인트가량 오른 2317선에서 마침표 찍었고요. 코스닥은 0.5% 상승한 694포인트로 어제장을 닫았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이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양시장에는 4거래일 연속해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거래소에서 개인은 4거래일, 외국인은 6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3,500억가량 팔았고 외국인은 반대로 1,500억가량을 담아갔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은 크리스마스 대체 공휴일로 인해서 하루 쉬어갔습니다. 그럼 김연홍 전문가님께서 저희 팍스 밀키트에서 알려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자리 옮겨서 전문가님과 함께 본격적인 종목 리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20분 방송 종료하기 전에 공개해드리는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는 방송에서는 섹터나 테마 위주로만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세한 종목과 가격 타이밍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픈 채팅방 내에서 공개된 종목들과 수익률입니다. 콘텐트리 중앙, 드림텍이 각각 9%와 7% 수익률 기록했고요. 엔터 관련주로 알려주셨던 하이브가 12% 수익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실리콘2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 14% 수익 남기고 청산하셨고요. 그리고 제약 관련주죠. CMG제약이 8%, NHN벅스는 2.7%, 에코마케팅 1.6%, 그리고 어제 편입된 종목입니다. 12월 19일에 진입해서 69,300원에 매수하고 74,200원에 매도 타이밍 잡아주셨던 셀트리온 제약이 7%의 수익 남기고 매도했습니다. 자, 오늘 팍스 밀키트도 전문가님이 오늘의 투자 전략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종목들과 테마 알려주실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김연홍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현웅 전문가님과 올해 마지막으로 뵙는 날이 되겠네요. 자, 전문가님,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연말 인사, 새해 인사까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연말 그 배당과 또 양도세 관련해서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연말 되시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김현웅 전문가님께서 배당 관련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이 일단 내일 배당락일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들고 계셔야지 배당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이 얘기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앞서 보여드렸던 수익률 리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문가님 팍스 밀키트에서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의약품, 의료정밀 관련주들이 어제 잘 갔어요. 그리고 그 오픈 채팅방 안에서 알려주셨던 종목이 셀트리온 제약. 사실 어제 방송 중에서도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자, 어제 셀트리온 제약 6% 넘게 올랐습니다. 관련해서 직접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제가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그 밀키트 추천드렸고 일주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그 어제 좀 시세가 나올 국면이어서 또 이제 그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좀 드렸었는데요. 사실 조금 매도를 좀 빨리 했습니다. 어제도 뭐 매도하고도 한 2~3% 정도 올랐는데 시장이 좀 약세고 아주 불안정한 상태다 보니까 좀 빠르게 매도했고 지금 현재 국면이 이제 역배열에서 기술적 반등 나오는 국면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제 목표 수익률을 낮게 잡고 좀 짧은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뭐 현재 실적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이익률도 굉장히 감소되고 이런 상황인데 네. 이제 제가 매수한 이유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미국에서 이제 세컨드리 웨이브 53조 정도 시장이 열려서 내년에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일단 그 대표주인 셀트리온 제약을 매수를 했고요.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매도 시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 제가 요 이제 21선 골든하고 눌림목 줄 때, 그러니까 20일하고 60일 정배열 상태에서 눌림목 줄 때, 요날 제가 매수를 했거든요. 요날 매수를 했는데, 요날 매수해서 사실 이제 20일 돌파돼서 조금 눌림목이 나온 다음에 이제 사실 3파가 나오는 게 정상적인데,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5일선을 타고 5일선 지지받으면서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보유를 했죠. 사실은 저는 이제 여기서 1차 반등 나오면 매도를 짧게 하려고 그랬었어요. 쌍바닥 다시 재매수하려고. 네. 근데 이제 5일선 타고 계속 가는 바람에 계속 보유를 했죠. 근데 뭐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이제 뉴스에도 보도가 되고 좀 관심이 커지다 보니까 계속 이제 대표 대장주로 갔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유를 하다가 어제 이제 121선을 돌파하면서 긴 양봉 나올 때 저는 중간에 사실 매도를 했거든요. 네. 사실은 이게 조정 받고 가야 되는 건데 바로 갔기 때문에 네. 조금 과매수 국면이었죠. 조금 오버슈팅된 면이 있어서 조금 올라왔을 때 사실 전 장중에 바로 매도를 해서 한 7% 정도 수익이 났고 거의 한 3% 정도 더 올랐고 오늘 시장에 따라서 좀 더 갈 가능성도 있어요. 수급상에는 보니까 이제 기관 뭐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주가상에는 상당히 이제 원스톱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과열 국면이다 이렇게 보여져서 일단 매도를 했고요. 뭐 보유하고 계시다 하면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120 골드라는 국면까지는 계속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네. 연초에 계속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재 조금 단기적인 과열 상태이기 때문에 네. 조금 조정받고 121선이나 11선 조정받을 때 다시 한번 재매수 하시는 것도 괜찮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저희 김현웅 전문가님께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셀트리온 제약, 어제 같은 경우에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서 이슈가 있었어요. 그 유방암 위암 치료제를 우크라이나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일단 우리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시장 혹은 이런 대장주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은 조금 쉬어갈 타이밍에서 조금 더 오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조정받는 모습 확인을 하시면서 재매수하고 보유하고 계시다 보면 내년에 조금 좋은 네네, 일을 좀 가져가셔도 만들어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아주 고점에서 매도하진 못했다 이렇게 아쉬움을 표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1%, 2%더 수익 챙기려고 하다가 위험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시장이 사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김현웅 전문가님 안전한 매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켜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셀트리온 제약 7% 수익 남기고 청산 타이밍 알려주셨다는 점. 자, 이렇게 나도 종목과 가격 전략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은 오늘의 팍스 밀키트 자세한 종목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김현홍이나 밀키트라고 세 글자 보내고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전문가님 방송은 저희 올해 그러니까 이번 주죠. 월요일과 화요일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으로 네. 함께한 자리지만 오픈 채팅방 내에서 더 자세한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익률 리뷰, 우리 셀트리온 제약 관련된 얘기 들어봤고요. 앞서서 배당주 얘기를 해주셨고 저도 이 배당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었는데요. 오늘까지가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내일 이제 배당락이 예정이 되어 있고 이 부분까지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도 배당 관련해서 좀 주목받은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또 내일이 되면은 매도 물량이 우수수 나오는 그럼요. 게 아닌가 하는 네, 네. 불안함이 있거든요. 네, 네, 네.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금년에 이제 배당 정책이 좀 변경이 돼서 배당률을 사전에 공시한 다음에 이제 오늘까지 매수한 분들에 대해서 이제 배당 적용을 받아서 좀 그런 불확실성 좀 줄어들었죠. 줄어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내일 배당락이 나오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배당 낙폭이 얼마나 빨리 이제 만회가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지수 자체가 상당히 이제 지금 낮은 국면에 있기 때문에 좀 과매도 국면에 있기 때문에 뭐 배당락에 대한 회복이 좀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종목에 따라서. 근데 이제 그거는 종목별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오늘까지 이제 매수하시면 배당 적용이 되시니까. 지금 배당률이 높은 종목인데 지금 상당히 과매도 국면에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지금 굉장히. 그래서 그 종목부터 잘 판단하셔가지고 배당 수에 관련해서 매수하는 것도 괜찮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 듭니다. 네네. 최근에 지수가 조금 계속해서 저점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과매도가 빨리 회복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불안한 부분이 사실 기관이 계속해서 담아가고 있는 게 네네. 이 프로그램 매매 통해서 네네. 배당을 네네. 노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네. 그러면은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한 가지가 저희가 좀 불안한 부분이 양도세 회피 물량 네네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개인 투자자들이 더 팔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요. 네네. 그런 부분이 오늘장에 조금 지수 하락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있죠. 네네. 지금 어떤 개인의 지분 내용을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조 정도 나왔다 그래요. 작년에 28일이었는데 네. 매도 물량이 한 3조 정도 나왔는데 어제 같은 상황을 보면은 어제도 많이 나왔어요. 개인 매물이 많이 나왔는데 기관이 다 좀 흡수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수가 바닥이기 때문에 흡수하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네. 오늘도 이러한 양상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크게 이제 개인 양도세 관련해서 매도 때문에 크게 뭐 폭락한다기보다는
기관에서 좀 흡수해서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크게 뭐 지수가 뭐 빠지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큰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한 6천억 넘게 팔았고 코스닥에서도 3,500억 하면 한 1조 원 정도 물량이 이제 내놓은 상황이지만 기관이 특히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담아갔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저희가 막 걱정을 할 만큼 큰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다들 이제 산타랠리,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내려놓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조금 어제처럼 무난하게만 올해를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욕심이 없어지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를 봐서는 어제 네.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우지수가 견조해요. 어제 미국이 열렸다고 그랬으면은 개장이 됐으면 좀 오르지 않았을까. 그러면 오늘 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어제 이제 휴장이 되는 바람에 그랬는데 네. 다우지수가 견고하거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지금 그 이제 양도세 관련보다 사실은 배당이 더 큰 그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배당 내일 배당락, 내일 배당락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 쪽의 청산 물량 이게 내일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서 아마 내일까지는 조금 시장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서 좀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안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오늘 양도세 관련해서 한 3조 정도 물량이 작년에 예를 보면은 예상된다 그러면 상당히 좀 많은 물량이에요. 어제보다 많은 물량이라 좀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네. 아까 말씀드린 지수가 바닥 국면이고 네. 기관에서 매수 포지션 들어왔기 때문에 좀 흡수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일단은 양도세 회피 물량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3조 원 정도가 나왔었지만 올해는 지수가 계속해서 저점을 다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배당 쪽 아니면은 기관의 청산 물량에 조금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어제도 전문가님 계속해서 보유와 관망 쪽 보수적인 관점의 투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내일까지는 비슷한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배당주 오늘 12월 27일이죠. 오늘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 내일 현금 배당 이루어질 텐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예상지수 한번 확인하고 어제장 얘기로 넘어가서 또 오늘의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8시 49분 다가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도 1% 이내의 약세로 출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깊습니다. 코스피 먼저 볼게요. 0.2% 정도 떨어져서 어제 종가보다 5포인트 조금 넘게 빠졌습니다. 2311선에서 출발하려고 대기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8% 정도 내리면서 688선까지 현재 내려와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장 얘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양시장 기관의 매수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은 양도세 회피 물량을 내놓았지만 기관은 배당을 노린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지수가 소폭이나마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쳤습니다. 자, 어제 장에서 좀 이슈가 있었던 테마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부분은 LG이노텍 발이었는데요. LG이노텍이 이제 광학솔루션 사업 신모델과 신사업 쪽에 1조 6천억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수준에서 마쳤는데 관련해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떠오르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동훈하나텍이 6%대 7% 가까이 올랐고요. 더구전자도 5%, 하이비전 시스템 6%대 이런 종목들이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전문가님, LG이노텍은 그렇게 최근에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주변 종목들이 받아먹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그 나무가가 19% 넘게 올랐었죠. 이 관련된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그 안원님 말씀하신 대로 LG 이노텍은 좀 너무 과매도 상태인데 아직까지 지금 그 수급 측면에서도 네. 외국인 기관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하기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네. 이제 그 관련주들 좋은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이 이제 주로 스마트폰 쪽의 부품으로 인식이 되다가 네. 최근에는 전장 부품, 아, 자율주행 맞아요. 관련해서 전장 부품의 이제 핵심 부품으로 떠오르고 있고 또 XR, VR 관련해서 또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어떤 그 부품으로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다 시장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관련주들 좋은 모습 보이고 있어요 보니까. 근데 말씀하신 번 나무가 같은 종목은 이제 좀 고점이고 지금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거든요 보니까 뭐 하이비전 그다음에 말씀하신 하이비전도 괜찮고 하이비전 그다음에 시스템, 네. 파트론, 자화전자 네. 이런 종목들 다 괜찮은 지금 주가상에 좋은 어떤 시점에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카메라 모듈 시장 자체가 상당히 이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좀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우리 카메라 모듈 스마트폰 쪽만 집중해 볼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 혹은 XR 쪽 시장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 관련해서 종목들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해 주시면 또 한 종목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 뽑아서 차트상으로 확인을 해볼까요? 뭐 종목을 제가 뽑아드리는 건 좀 많이 부담스럽고 네. 또 뭐 적당하지 않은 그런 멘트라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카메라 이제 어떤 종목을 보면서 카메라 뭐 섹터 전체 좀 말씀드리면은요 하이비전 한번 보실까요? 자화전자 보시고 자화전자가 유명하니까 좋습니다. 자화전자 어제 장에서 자화전자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일단 일봉상에 지금 그 일단 기술적 반등은 나왔는데 이게 시세 분출이 안 되고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매집이 되면서 지금 21선 쌍바닥을 지금 보는 모습 만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20, 60 정별된 상태에서 어제 5일선 돌파가 나왔어요.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21선 쌍바닥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어떤 수렴 파동에서 상당히 좀 센 수렴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자화전자 이런 모습이고 주봉도 보시면은 뭐 지금 이제 주봉은 이제 20, 60주, 110주가 이제 정별 상태에서 이제 눌림목 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 모듈 섹터 자체의 어떤 향후의 이제 전망에 대해서 자화전자가 좀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어제 사실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좀 급상승 나왔던 종목은 나무가가 19.4% 정도 올랐었는데 저희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자화전자 차트상으로 분석을 봤습니다. 자화전자는 어제 4%대 강세로 마쳤고요. 차트상 위치가 현재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테마의 어떤 앞으로의 긍정적인 모멘텀과 종목의 자리까지 좋은 우리 자화전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약주 얘기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저희 아까 전에 셀트리온 제약 관련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사실 이 이슈가 좀 오래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중국발 관련해서 한한령 해제부터 시작해서 리오프닝 뭐 하면서 그 안에서 테마가 좀 중국과 엮여서 돌고 도는데 의약품 쪽이 생각보다 지난주부터 좀 계속 이어져 오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경보제약이 좀 이제 대장주로 한 16% 넘게 올라갔더라고요. 이유는 여전히 해열제, 의약품 그 수요 급증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면서 의약품 품귀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좀 제공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 이슈 근데 이렇게 좀 끌어왔으면은 끝물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지금 그 중국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의약품 좀 이제 품귀 현상, 사재기가 현재 많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 그게 굉장히 큰 뭐 좋지 않은 일이지만 이제 주식시장 보면 이슈거든요. 그게 큰 이슈인데 그렇죠. 그 제약주가 오래됐어요. 이슈화된 지 오래됐는데 이제 테마 형성이 됐는데
지금 이제 후발주 쪽으로 해서 계속 확산이 되고 있어요. 뭐 제약주가 거의 매일 주도주로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네. 상당히 1, 2위 주도주로 계속 나오고 있어서 계속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시밀러 쪽에도 지금 아직 알려지지 않는 뭐 어제 같은 경우 삼천당 제약 같은 네, 그런 맞아요.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일반 제약 부분도 후발주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직 올라오지 않은 종목도 꽤 많거든요. 보니까 뭐 일동홀딩스, 대웅제약, 뭐 ST팜, SK바이오팜 이런 종목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렇게 후발주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제약주에 대한 이제 바이오 시밀러 종목들 좀 발굴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일반 제약주 중에서도 일단 뭐 차트만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들어온 종목들 발굴하시면은 계속 좋은 수익 나지 않으실까 이렇게 좀 제안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제약주 내에서도 테마가 돌고 있고 순환매가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은 중국 시장이 워낙 크고 네. 사실 그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은 더 이제 돌아가는 상황 지켜보시면서 안 오른 종목들 조금 더 담아가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제약은 아니지만은 같은 의료 쪽으로 본다면 어제는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이 네네. 많이 올라왔습니다. 요거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이슈가 있었는데요. 네. 그 중국이 이제 재료비 상한을 제한하면서 이게 국내 임플란트 관련주들한테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딱 떠오르는 종목 오스템 임플란트나 덴티움, 네네. 레이 뭐 이런 종목들 많이 갔던데 이 시장은 어떻게 저희 조금 관심 가지고 담아가도 될까요? 뭐 어떤 그 뉴스나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큰 영향을 받죠. 근데 우리나라 그 임플란트가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세계적인 수준이고 네. 또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제도 변경이 상당히 큰 이제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보니까 기술적 반등 마무리 시점이에요. 다 보니까 오스템, 뭐 덴티움 다 마무리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 원래 뉴스에는 매도하라는 격언이 있어요. 소문에 사서 예, 그래서 뉴스엔 팔아라. 임플란트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어, 보여지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정보 유통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뉴스를 보고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들이 꽤 많이 나와요. 최근에는 뉴스가 빠르기 때문에. 네. 근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좀 뉴스의 매도라는 격언이 맞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좀 단기 기술적 반등의 마무리 국면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어제 임플란트 관련주들의 중국발 이슈가 있었지만 전문가님 알려주신 대로 뉴스에는 이제 팔 타이밍이다. 어제 오스템 임플란트 4.3%, 덴티움이 1.7%, 레이가 6%대 정도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단기 기술적 반등의 마무리 국면으로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셔서 어제 좀 수익을 보신 분들께서는 매도 타이밍 잘 잡아가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임플란트 관련주, 제약 관련주에 이어서 이 부분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 얘기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급등 나온 종목 중에서 좀 좋은 뉴스가 있었던 종목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웨이버스 네. 최근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뭐 공간정보 통합 솔루션 기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내년에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4분기 실적이 또 최대 실적 규모를 예상한다. 이렇게 했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일단 뭐 결론적으로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제도 잠깐 봤었는데 네. 이게 지금 공간정보 플랫폼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뭐 사실 오래됐는데 뭐 지리정보 시스템 이런 업체들도 꽤 많았었어요. 과거에 초창기에 그런 업체들 상당히 각광을 받았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웨이버스가 이제 공간 이제 정보 플랫폼 운영하고 있는데 국토부 쪽에서 이제 거래한 지가 오래됐어요. 이제 플랫폼 개발을 해서 네. 그래서 그 기존 제품으로 수주가 상당히 이제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어요. 매출은. 근데 이제 현재는 이제 또 이제 새로운 제품 쪽에 이제 용도를 확장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손실은 확대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근데 유보율이 한 730% 정도 돼요. 그래서 자본 확충이 충분히 돼 있어서 안정성 갖추고 있고 이게 매출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이제 수익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지금. 그래서 또 우호적인 건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국토부 외에 네. 또 이제 건강보험관리공사하고 네. 이제 통합관제 솔루션 이쪽에 또 신규 수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기반 기술을 통해서 계속 수주가 확대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이제 더 급속도로 더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상당히 좀 성장성이 굉장히 우수한 업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차트도 아주 좋은 시점이에요 보니까. 네. 그래서 차트 보면서 한번 차트 한번 설명 보실까요? 들어볼까요? 저희 조금 전에 장이 시작이 됐고요. 오늘도 갭상승 한 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웨이버스 현재 한 5.5%, 6% 정도 웨이버스. 오른 채로 시작하네요. 잠깐만요. 웨이버스. 차트 통해서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우 갭상승 해버렸네요 그냥. 그 지금 21선하고 네. 이제 타tam 한번 보시면은요, 21선하고 120원이 이격도가 많이 좁혀졌죠. 여기서 이제 많이 세워놓으면서 이격도를 많이 좁혀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번에 이제 돌파하는 모습인데 오늘도 갭상승이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5일선하고 120일 골드가 난 거거든요. 지금 모양 지금 현재 차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내일 되면 아마 상당히 올라와 있을 거예요. 5일선이. 네. 이제 차트는 후행성이 있기 때문에 네. 봉이 먼저 가죠. 그래서 이제 봉이 이 정도 올라왔으면은 내일 보시면은 5일선이 상당히 돌파가 진행되는 걸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오늘 좀 많이 올라와서 기술적 반등은 일단 조금 마무리 국면이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지금 매수하시기보다는 조정 받고 아마 120에서 지지 나올 것 같아요. 향후에. 그래서 이제 지지 받으면서 양봉 나올 때 매수하셔서 이거는 좀 장기로 가져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뭐 수렴 과정이나 쌍바닥 과정이 그렇게 크게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회사 내용이. 네. 그래서 좀 장기로 가져가도 괜찮지 않으실까. 이렇게 좀 제안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웨이버스 어제장에서 16% 가까이 올랐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도 지금 5%, 6% 정도 갭상승 띄우고 시작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간 이제 정보 통합 솔루션 기업인데요. 공공기관과의 수주가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기업의 유보율도 좋은 상태라고 합니다. 시가총액 한 740억 정도로 크지 않은 기업인데 지금 현재 기술적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시점에서 내년, 내후년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좋은 종목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종목 같을 때 조금 하락할 때 매수하셔서 장기적으로 보유해 가시면은 좀 효자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웨이버스 관련된 얘기 들어봤고요. 종목으로 또 보자면은 어제 큰 이슈가 나온 종목이 바로 그 STS 중공업 아니겠습니까?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장 마감 후에 공시가 나온 부분이 그 이전에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STX 중공업을 인수하겠다라고 하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제 하나그룹이 조선주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나 봐요. 하나그룹이 대우조선해양에 이어서 STX 중공업 이제 인수 부분에 뛰어들겠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상한가 기록했고요. 오늘 장 초반에 벌써 또 17% 가까이 굉장히 갭 크게 띄우고 급등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STX 중공업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조선주 관련된 얘기도 조금 같이 들어볼까요? 지금 STX 중공업은 이제 중공업 자체는 지금 상당히 바닥권에 있어요. 아직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개별 종목으로 M&A 관련해서 주목받는 건고 그러니까는 뭐 많이 오른 상태라. 예, 그렇고 중공업 자체는 지금 모멘텀이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안 나오고 있는데 뭐 수주는 많이 했는데 수익성이 이제 향후 수익성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네. 네, 그런 면이 있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중공업 자체는 아직 조금 뭐 크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STX는 이제 개별 M&A 이슈로 올랐는데 뭐 상당한 고점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STX 중공업 같은 분들은
같은 종목은 대부분 예상을 하시듯이 현재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한 중순쯤부터 해서 매각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높은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관련해서 중공업 관련된 종목들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아직은 조금 타이밍이 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즘 뭐 장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이니까요.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 담았다가 내년에 바라보면은 우리 중공업 쪽은 내년 네. 실적은 어떨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지금 워낙 수주 금액이 많기 때문에 수주제가 세계 1위로 올라섰잖아요. 지금 그럼요. 그래서 근데 향후 수익성이 조금 문제가 되는 건데 뭐 지금 주가가 바닥 국면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그냥 무난하진 않을까 이렇게. 무난하다. 크게 뭐 수익성 돋보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뭐 안정성 측면에서는 뭐 괜찮은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중공업 관련주들 현재 이렇게 지수가 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담는 거는 무난하다 정도로 내년에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엄청 대박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테마로 다시 한 가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제 오랜만에 또 방산주들 올라왔습니다. 저희 한창 여름에 태조 이방원 노래를 부르다가 이제 추워진 날씨에 만나게 된 방산주들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방한을 했고 또 이게 수주로 진행되는 게 아니냐 하는 기대감들이 네.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뭐 빅텍, 한국항공우주,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 있을 것 같은데요. 방산주 내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방산주가 제가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을 입증받으면서 이제 폴란드에 이어서 네. 루마니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오, 그러니까 방산주가 지난 금년 턴 어라운드 해예요. 네. 이제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는 턴 어라운드라 어떤 해외 수주가 계속 늘어날 거로 보이거든요. 지금 내년에도. 그래서 이제 좋은 모습인데 이제 내용을 쭉 이제 섹터 전체 보면은 기술적 반등에 진입한 모습이에요. 진입한 모습인데 이제 빅텍, 뭐 스페커 네. 이런 종목보다는 좀 대형주 쪽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한국항공우주, 네. LIG,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있는데 근데 세 종목이 보니까 다 또 위치는 달라요. 지금.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네. 다 달라요. 뭐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배열에서 기술적 반등 들어온 상황이고. 저희 차트 보면서 하나씩 들어보도록 할까요?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세 종목이 LIG 차트 넥슨. 공부하기 아주 좋은 케이스거든요. 지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공우주는 역배열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 들어오는 모습이고 오늘 121선 약간 돌파되다 눌린 모습인데 네. 기술적 반등 들어왔거든요. 이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LIG LIG 넥스원 또 확인해 볼게요. 어제는 2% LIG 넥스원은 이제 지금 60, 120이 정별 상태에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항공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정별 상태이기 때문에 좀 물량 소화가 많이 됐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반면에 이제 월봉상 보면 상당히 고점이에요. 지금 10호선까지 빠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고 네.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어제장 2.4% 정도 상승 나왔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LIG보다 더 빨라요 속도가. 네. 지금 이제 60, 120에서는 정별 상태에서 지금 20, 60, 120 정별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3파 나오는 직전인데 LIG 마찬가지로 월봉상에는 더 고점이에요. 이거는 월봉 5월선 지금 다시 지지받고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LIG나 하나에어로는 지금 시장하고 괴리도가 너무 커요. 시장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반등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좀 차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고점이기 때문에 기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방산주 섹터 같은 경우에는 네. 한국 항공우주 같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안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LIG나 하나에어로는 좀 큰 추세에서 월봉상 좀 너무 고점이다. 시장하고 괴리도가 너무 크다. 네. 그래서 항공우주 같은 방산주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 방산주들 그 중에서도 대형주들 세 종목 차트 통해서 분석 들어봤습니다. 이 세 종목 차트 공부하기에 정말 좋은 약간 교과서적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항공우주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는데요. 현재 자리가 굉장히 좋은 상태고 앞서 말씀드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와 우리 종목들은 참 좋지만 월봉상으로 봤을 때 고점이기 때문에 새로 진입하시려는 분들 계신다면은 한국항공우주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자리에서 담아가는 것도 괜찮다고 보시는 네, 거죠. 네. 그러면 이 방산주들을 저희가 조금 내년 한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될까요? 근데 물론 이제 업황이 내년에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가셔도 괜찮은데 네. 일단 일봉상의 역별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은 뭐 오른다 하더라도 계속 등락을 거듭하니까 그렇죠. 어떤 기회 비용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좀 이제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한 뭐 10% 정도만 난다 그럴까요? 그 정도 나면은 일단 매도하고 네. 다시 쌍바닥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네, 방산주 내년에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섹터이지만은 지금 주가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고 쭉 내려가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쌍바닥 잘 확인을 하시면서 적당한 타이밍에 매수와 매도 통해서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산주 관련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수와 수급 상황, 환율까지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앞서서 예상 지수는 저희가 아까 조금 하락 출발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지금 갭 띄우고 출발을 해서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0.6% 정도 올렸습니다. 현재 어제 종가보다 14포인트 넘게 상승했습니다. 2330선까지 회복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0.8% 정도 더 빠졌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현재는 1%대까지 상승률이 좋습니다. 700포인트 회복해서 현재 701포인트 선에서 움직임 확인됩니다. 자, 수급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거래소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 개인과 외국인은 일단 매도 우위 보이고 있다는 점, 개인이 장 초반에 벌써 한 900억 가까이 팔고 있고요. 외국인은 175억 정도 순매도 중입니다. 기관이 오늘 또 강하게 담아가고 있네요. 코스피 시장에서 1,100억 가량 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270억 정도 팔고 있고 외국인은 소폭이지만 담아가고 있습니다. 기관 마찬가지로 한 250억 정도 매수 우위 가져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최근에 계속해서 조금 하락 추세인데요. 오늘 여전히 추가 하락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 현재 3원 넘게 떨어뜨리면서 1270원까지 71원 선까지 내려와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온 종목은 딱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 몇 가지 짚어드리도록 하면은요. 어제 시간에서 상승률 좋았었던 골든센츄리 같은 경우에는 그 베트남 안팅그룹과 히토류광산 매입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장 현재 11% 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웹스 같은 경우에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죠. 그 뉴스에서 뇌 먹는 아메바, 파울러 자유아메바 감염 환자가 국내에서 첫 사망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샤워기, 정수 필터 이런 쪽을 만드는 기업인 웹스가 어제 상한가 이어서 오늘 또 11% 정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저희 함께 분석해봤던 STX 중공업 오늘장 12% 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연속 상한가 갔었던 신스틸이 오늘도 장 초반 20% 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스펙 합병 이후로 오늘까지 만약에 가격 제한폭 기록하게 된다면 3거래일 연속 상한가라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양지수 장 초반에는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오늘 네. 시장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금 오늘 보니까 이제 예상하고 좀 다르게 네, 잘 지금 가고 있어요. 이제 기관에서 뭐 물량을 다 소화하면서 기관 현물 매수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관에서 흡수하면서 이제 상승 반전되는 것 같아요. 오늘 양시장 전부 다
5일선 돌파 모습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나스닥 선물이 굉장히 좋아요, 현재. 나스닥 선물.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S&P도 좋고 그래서 이게 미국 시장의 오늘 반등 가능성을 보는 것 같아요. 특히 기관 중심으로 해서 네. 그래서 뭐 양도세 물량이라든가 내일 배당락 관련 우려들이 조금 희석되는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다. 그리고 과거에 주도주였던 그 섹터들이 지금 반등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네. 섹터별로. 그래서 이제 5일선 돌파되면서 이제 바닥 국면에 진입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진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우리 양지수 오늘장 5일선 지지 받으면서 바닥이 좀 5일선 돌파하면서 바닥이 좀 잡혀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물량을 많이 소화해가면서 지수를 받쳐주고 있고 어제 미국장은 하루 쉬어갔지만 나스닥 선물이 현재 좋은 상황 보이면서 그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장 이렇게 좀 기분 좋게 끝까지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장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어떤 부분 관심 가져봐야 할지는 자리 옮겨서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팍스 밀키트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거래일 3거래에 남기고 올해 마무리할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기분 좋게 좀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끝까지 쭉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면서 김현홍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팍스 밀키트 오늘의 메인 재료도 관심 가져보시면 오늘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팍스 밀키트 시청자분들께 바로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나스닥 선물 중심으로 반영이 되면서 시장에게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주도했던 섹터들이 다시 이제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 관련 중국 관련주들이 다시 주도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그 중에서 기존에 이제 화려하게 올랐던 화장품 관련주가 오늘 좋은 모습 보이고 있어서 화장품 관련주를 오늘 밀키트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중국발 이슈들이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할 오늘의 팍스 밀키트 투자 전략으로는 자, 다시 한번 리오프닝의 기대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화장품 관련주로 알려주셨습니다. 자세한 종목과 가격 타이밍은 저희 방송에서는 공개해드리지 않고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얼른 샵 3989 번호로 문자 보내고 오픈 채팅방 들어와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현홍이나 밀키트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저희 김현홍 전문가님과는 올해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년에 또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이렇게 오늘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